이 두 경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직장생활 하면서 꼬박꼬박 CPP 다 냈는데 한 번도 세금 안 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연금 받아 보니까 얼마 받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100불, 200불밖에 차이 안 난다고 그러면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캐나다 펜션 플랜 CPP, 캐나다 연금 계획, 즉 캐나다의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PP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하고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소득의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고용주가 절반을 보조해주는 캐나다의 정부 연금 제도입니다. 그러면 CPP에 대해서 자주 묻는 궁금한 점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CPP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캐나다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18세 이상의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CPP 기여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소한 1년 이상 기여한 기록이 있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오래 납부했을수록 또 그리고 많이 납부했을수록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CPP 기여금은 그러면 얼마나 내나? 2024년 기준으로 연소득 3,500불 이상을 버는 근로자는 급여의 5.95%를 CPP 기여금으로 납부합니다. 고용주는 매칭한다 그러거든요.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 줍니다.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본인 것도 내야 되고 고용주 것도 내야 되기 때문에 2배 다 내야 되겠죠. 그래서 11.90%를 계속해서 내야 됩니다. CPP 연금은 그러면 나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지급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지수, 매년 1월 캐나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즉 물가가 오르면 CPP 지급액도 올라갑니다. 직장을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얼마나 많이 납부를 했는가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높아서 뭐 몇천 불 이렇게 받는 거는 아니고요.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최대 월 지급액은 1,364.60불입니다. 65세 기준으로요. 그러면 CPP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보통은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정상 지급액을 받습니다. 60세에 신청해서 조기 수령을 할 수 있는데 연금액이 매년 7.2% 감소해서 적게 받고요. 70세까지 연기를 하게 되면 매년 8.4%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CPP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되는가? CPP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른 소득, 즉 RRSP 개인연금이나 또는 뭐 렌탈 인컴 같은 게 있으면 다 합산을 해서 소득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CPP를 받을 때 다른 연금하고 같이 받을 수 있는가? 오아스라고 노령연금인데요. 이거는 캐나다 국민 거의 대부분이 다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개인 RRSP 또 직장에 따라서 그 직장연금이 다 다르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CPP 다른 나라에 나가서 살아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캐나다를 떠나서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CPP 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거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 떼어낸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 시에 CPP는 어떻게 되는가? CPP는 유가족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케이스별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갖고 65세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최대 금액을 CPP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와 비교해서 이민 온 지 40년 됐고 가정주부로 경제활동을 전혀 안 한 B씨의 경우 65세 이후 정부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두 경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5세 기준입니다. 직장생활 40년 한 A씨의 경우는 CPP 최대 금액인 1,364.60불을 받습니다. 경제활동 안에서 CPP 기록이 없는 B씨는 $0겠지요. 오아스의 경우는 4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다고 가정을 하면 최대 금액인 707.68불을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연도에 따라서 비례해서 받습니다.
오아스의 경우는 대부분의 캐네디언들이 다 받는데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고소득자는 일정 부분만 받습니다. 다 100%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영상 참고하세요. A씨의 경우에는 매월 대충 봐도 2,000불 이상 받기 때문에 GIS 정부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B씨의 경우에는 다른 수익이 없다고 가정하고 오아스만 받는다고 하면 최저 생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금인 GIS를 최대 금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1,065.47불.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A씨의 경우 2,000불 조금 넘고요. B씨의 경우는 1,773불 이 정도 되니까 거의 한 300불 정도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A씨의 경우에는 또 여기에 CPP에서 세금을 뗍니다. 그래서 200불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뭔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꼬박꼬박 CPP 다 냈는데 한 번도 세금 안 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연금 받아보니까 얼마 받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100불 200불밖에 차이 안 난다 그러면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연금이 적게 차이가 나 보이는 거는 캐나다가 약간 사회주의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지원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최저 생계비에 준하는 최저연금이고 그 이외에도 개인연금으로 RRSP나 TSFA 또 직장연금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만큼 풍족하고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연금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까 결론입니다. CPP를 너무 많이 받으면 GIS를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GIS는 비과세 혜택이 크지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 믿고 나는 GIS 받아서 최저 생계비 보장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하고 다른 소득이 좀 있는 경우에는 CPP를 70세 이후에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전략입니다. 나중에 받으면 그만큼 더 많이 받으니까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 즉 현재 다른 소득이나 투자 소득, 저축, 기대 수명에 따라서 또 생활 패턴에 따라서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